단순한 레이싱 영화가 아니라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영화. 꿈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드 대 페라리 리뷰입니다. We're gonna make history. 24시간 동안 치르는 레이싱 대회 르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의 레이서 캐롤 셸비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신생 레이싱 팀을 맡게 됩니다. 그런 그가 데려온 레이서는 숨은 고수 켄 마일즈였는데요. 그러나 켄의 자유분방한 성격 덕에 포드 회사의 중견들에겐 미움을 받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전하지 못하는 그. 과연 캐롤은 포드 회사 중견들을 설득하고 켄을 데리고 나가 르망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회사 PPL이 아니라 레이싱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이 영화는 레이싱 영화, 레이싱 이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보기보다는 꿈을 가진 한 사람의 고군분투, 그래서 인생에 관련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볼 것 같고요. 특히나 자유로운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영화 공감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음악가나 미술가나 예술 계통은 물론이고 저 같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보시면 참 공감할 요소, 보편적인 감성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 생각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영화 이렇게 자유분방한 프리랜서들만 공감할 요소가 많은 영화냐? 그건 아니죠. 특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이 회사 윗대가리들의 불편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결정들, 그런 선택들 때문에 마지못해 어떤 내 일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타협해야 나가야 하는 그런 요소들도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갈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 윗대가리들의 이 갈등 자체가 드라마 자체로만 보면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 갈등 요소이기는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맞아, 우리 회사에도 저런 부장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편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 얘기를 안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요. 원래 크리스찬 베일이 항상 어느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도 이상하게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조연의 역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베일이 단독으로 주인공이었던 영화라기보다는 항상 투톱이었어요. 누구와 크리스찬 베일, 누구와 크리스찬 베일. 그래서 주연이긴 해도 뭔가 빛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상대 역에 비해서 덜 빛났던 적이 많은 배우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맷 데이먼이 그를 서포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실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그 특유의 자유분방한 어떤 행동거지 때문에 포드 회사 직원들로부터는 좀 따돌림을 당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런 따돌림을 받았을 때 이런 새끼 하면서 밖에 사고도 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 또 묵묵히 그걸 또 감내해요. 와, 그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태도, 그런데 그 안에 보이는 불타오르는 투지, 이런 것들이 정말 별로 이렇게 대사를 치지 않아도, 뭔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잘 묻어납니다. 이런 눈빛과 이런 표정에서.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느껴지는 여러 쓸쓸한 감정들이 참 잘 표현이 돼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의 역할 정말 좋은데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 꿈과 현실을 타협해 나가는 게 바로 켄 마일즈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무엇보다 어떤 무한한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런 영화에서는 갈등 요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두 명은 늘 주인공을 반대를 해요. 보통 주인공이 남편이면 와이프가 반대를 하고, 와이프가 주인공이면 남편이 반대를 해서 늘 그런 갈등 요소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고요. 그 끈끈한 관계가 정말 많은 부부들이 보고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런 게 없으면 나도 저런 상대방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제가 이 영화 초반에 레이싱 영화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레이싱 장면을 대충 만들었냐? 절대 아닙니다. 특히 후반부에 한 20분, 30분 정도에 쭉 이어지는 이 레이싱 장면은요. 그 24시간 동안 레이싱을 해야 되는 그 레이스 대회의 피곤함과 또 자동차들의 이 질주, 그리고 어떤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터클들을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 현장에 진짜로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특히 사운드가 빵빵한 극장에서 보면 이 3M 그 저거 귀마개라도 끼고 가야 될 정도로 와, 이 그 자동차 엔진 음등은 와, 이거는 뭐 극장에 정말 최적화된 영화다. 특히 좋은 사운드를 가진 극장에서 봐야만 참 그 잘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였고요. 특히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이 캐롤 쉘비가 비행기를 조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주인공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야, 사운드가 머리 위로 이렇게 슉 날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늘을 봤다니까. 물론 이 영화는 레이싱이라고 하는 스포츠 그 자체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소 루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빠르게 달리는 스피드한 어떤 이 머신의 육중함, 스피드, 쾌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어느 영화든 그 영화에 등장하는 메인 소재의 흥미를 못 느끼면 뭐 지루한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니까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영화가 생각보다 제법 깁니다. 최근에 2시간이 넘는 영화가 뭐 장르 불문하고 정말 많아졌는데 특히 이 영화는 앞부분에 드라마에 집중을 하고 있고 레이싱 장면은 주로 중후반 이후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레이싱 장면 언제 나오지? 나 레이싱 보고 싶은데 막 엔진 소리 듣고 싶은데 하고 레이싱 장면만 기대를 하고 본다면 앞부분은 다소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드라마로 이 캐릭터와 상황들을 천천히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 자체도 재미는 있고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공감할 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관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과정들은 미국의 대중차를 대표하는 회사가 어떻게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나가고 또 왜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끼리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뭐 이 페라리를 인수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과정, 물론 이게 영화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각색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마치 그 회사의 이야기만 보면 마치 그 미생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상당히 몰입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이 영화 정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고 극장에서 봐야지 정말 좋은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도 물론 좋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우들의 연기들도 참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먹자님께서는 이게 바로 레이싱 영화 뺑반 보고 있나? 왜 좋은 영화를 보면 자꾸 안 좋았던 영화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예. 뺑반 보고 있습니까? 지미허님께서는 영화 보고 딱지 2번 끊었습니다. 아이, 안 됩니다. 이런 레이싱 영화를 보고 나서 함부로 이렇게 공도에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그 레이싱 트랙에 가시면 돈 내고 그 레이싱 서킷 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 법이 허락하는 데에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거님께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규정과 지위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윗대가리 꼰대들은 최고의 현실 빌런. 야, 역시 이런 뭐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빌런보다 이런 직장 상사가 최악의 빌런이다. 김슬기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레이싱 영화를 안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레이싱 영화가 별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땡반 보고 있나? 하얀다리님께서는 감상평 묵직하다.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보는 사람은 격정적이게. 엔초 페라리의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분명히 포드가 주인공이지만 이상하게 갖고 싶은 차, 타고 싶은 차 하면은 페라리. 감귤님께서는 한줄평 엉주님 잘생겼어요. 싸구려 선풍기님께서는 장롱면허의 안일한 평화주의자 놈도 자동차와 승리의 맛에 뽕취하게 만드는 영화. 괜히 이제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이 영화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연수 안 받고 이렇게 나갔다가 사고 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운전은 안전운전. 승현킴님께서는 크리스찬 베일 배우의 영어 액센트가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실존 인물을 검색해보니 그 싱크로율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감량도 하고 실제 주인공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국 영화들을 보면 얼굴이 닮은 거는 아니에요. 외모는 닮진 않았는데 인상은 닮게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주인공을 그대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실제 역사 속 인물과 닮은 그 모습을 한 배우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외모는 당연히 배우니까 안 닮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영화들처럼 인상 정도는 닮아져야 이게 그래야지 좀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양동근이 선동열이고 뭐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말 얘기 안 해도. 배달부 인디님께서는 만약 이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영특한 켄의 아들이 브레이크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켄이 경기 막바지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에 켄의 아내가 이기고 돌아와요 라고 팻말 들고 서서 주인공 각성시켜 악의 축 페라리를 이기는 감동의 대신 파스토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보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대 대 닛산 뭐 이런 거 이제 영화 만들어가지고 주인공 레이서는 하정우, 그리고 그 레이싱 팀의 감독은 김명민, 그리고 그 레이싱 팀의 엔지니어 팀장은 조진웅, 그리고 그 존 번탈 같은 그 회사 중역 역할은 이성민, 그리고 자동차 회사 회장 역할은 이경영, 그리고 하정우의 엄마 김혜숙. 요 정도면은 이미 벌써 스토리 한 편이 그려지시죠? 예. 로켓 나쿠님께서는 20대 초중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해했던 그 시절, 지금은 기계처럼 출퇴근하는 회사원. 과연 나는 행복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 레이싱 장면의 엄청난 쾌감, 연말 최고의 영화입니다. 역시나 이게 제가 뭐 늘 좋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안 좋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영화가 좋냐 안 좋냐, 혹은 좀 대중적인 영화냐 아니냐는 얼마나 보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 보편적인 감성이라는 거는 장르 불문하고 어느 영화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편적인 감성을 참 장르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실제 역사하고도 어느 정도 맞게 잘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 아무래도 자동차 영화이니만큼 뭐 4DX에서 2차, 3차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습니다만 IMAX는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사운드가 좋은 뭐 MX관이라든가 이런 관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찾아가셔서 거기서 상영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극장 상영관에다가 메일이라든가 뭐 컴플레인이라도 걸어서 이 영화를 빨리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역시 좋은 영화는 이런 영화를 두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영화가 길고 누군가에게 취향이 갈릴 수 있다. 근데 누군가에게 취향이 갈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전 세계 어느 영화에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재밌는 영화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와이프하고도 재밌게 봤습니다. 자,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녕.